오늘은 또 이번 시간은 또 현재 그 UFC에서 최고의 또 주짓대로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죠. 길버트 번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길버트 번지 하면은 주짓수가 굉장한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죠. 주짓수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문디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주짓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주짓수에 입문하게 된 계기, 또 그 과정이 꽤나 특별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운동에 입문한 선수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입문을 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특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길버트 번지의 아버지가 원래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길버트 번지가 그 동생이 또 아래로 있거든요. 길버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형제들한테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운동을 시킬 만한 형편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손님의 차를 이제 수리를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이제 주짓수 띠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머릿속에 이제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손님한테 얘기를 했던 게, 내가 너한테 이게 자동차 수리비는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나한테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다. 얘네들을 니네 체육관에서 만약에 훈련을 시켜주면 내가 수리비는 받지 않겠다. 대신에 3개월 동안 무료로 좀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손님도 선뜻 그 딜을 오케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버트 번지가 본인의 동생과 함께 이제 주짓수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또 거기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주짓수 선수로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 문디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된 겁니다. 길버트 번지가 이제 문디알에서 우승을 한 게 2011년도거든요. 그 이후에 문디알에서 우승한 이후에 MMA 전향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프로에 데뷔를 하고요. 그리고 길버트 번지의 그 MMA 전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또 레전드 파이터 중 한 명이죠. 바로 비토 벨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길버트 번지가 UFC 초창기에 입성해서 활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길버트 번지의 주짓수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케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비토 벨포트가 코너로 등장해서 양뺨을 미친듯이 때리는 불꽃사대기를 맞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만큼 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토 벨포트가 예전에 터프 시리즈의 코치로 참가한 적도 있는데, 길버트 번지가 이제 비토 벨포트의 팀의 또 주짓수 헤드 코치로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길버트 번지가 동생과 같이 주짓수에 입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생도 주짓수에서 꽤나 좋은 실력, 또 MMA 전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UFC에도 입성을 했어요. 동생은 현재 UFC 패더급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버트 번지의 아내도 주짓수를 꽤나 오랜 기간 수련을 하고 선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선수권대회에서만 4차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길버트 번지는 워낙에 강력한 주짓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소단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UFC에 입성을 했고요. 지금 체격을 보면은 상상이 안 되지만은 길버트 번지가 UFC 초창기에는 라이트급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큰 폭의 감량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개체 이슈 때문에, 감량 중 건강 문제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경험도 한 차례 있고요. 또 이제 데누커한테 라이트급 경기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 이때 데누커가 경기 후 남긴 인터뷰가 좀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어요. 데누커가 길버트 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타격을 맞췄는데 굳이 그 타격을 맞췄을 때 이게 KO를 당할 만한 펀치나 그 타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그냥 쉽게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전날의 개체량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감량고가 심하다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내구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정도면 길버트 번지는 이미 본인이 체감을 한 지가 오래됐겠죠. 그런 만큼 이제 길버트 번지는 데누코와 경기 이후 약 2년 정도 라이트급 경기를 더 치러내고 웰터급으로 전향을 했고요. 이게 바로 길버트 번지의 그 포텐셜을 터트리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후에 웰터급에서 4연승 4승 6패를 기록하면서 카마루 우스만과 타이틀 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디알에서 우승할 정도면은 그래플링 능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길버트 번지 정도의 길버트 번지한테 버금가는 그런 그래플링 실력을 갖춘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MMA 와서
생각보다 정을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파운딩도 섞이고 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레슬링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짓수 무대의 강력함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길버트 번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장점을 MMA 무대에서도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런 모습이 또 잘 보여줬던 게 패배하게 됐지만은 카마루 우스만과의 경기였어요. 카마루 우스만이 뭐 우스만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뭐 강점이 있어도 일단 상대방을 넘어뜨린 다음에 눌러놓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카마루 우스만이 길버트 번즈가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데도 그라운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 카마루 우스만이 그냥 길버트 번즈의 강점에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두 선수가 과거에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스파링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길버트 번즈의 그라운드에 카마루 우스만은 고생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길버트 번즈의 그라운드가 그래플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길버트 번즈가 그래플링에 가려져서 그렇지 타격 능력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뭐 카운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워낙에 신체 능력이 단단하다 보니까 한 방 걸리면 그대로 경기를 끝내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또다시 또 우스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스만과의 경기에서 우스만한테 넉다운을 뺐거든요. 근데 우스만 하면은 타격 거리감이 좋고 타격 회피율이 좋은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춰냈다는 거. 또 그리고 함자트 치마파와의 경기에서도 어마무시한 타격 능력으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만큼 타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화력이 좋고 감각적인 타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길버트 번즈 하면은 신장이 아무래도 작은 게 탑레벨에서 경쟁이 항상 좀 미끄러지는 그런 단점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뭐 함자트 치마에프나 카마루 우스만한테 패배한 경기를 보면은 본인보다 신장이 크고 원거리 타격이 좋은 선수가 사우스포를 섰을 때 그 앞선 잽에 고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카마루 우스만과의 경기, 함자트 치마에프의 경기 모두 다 그러한 과정에서 넉다운을 당했었죠. 해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또 길버트 번즈입니다. 경기 스타일도 화끈하고 특히나 약간 5위권 안쪽의 선수들은 상대방을 좀 가려받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보다 하이 랭커랑 붙기 싫어하고 뭐 한두 번 정도 랭킹 방어하면은 무조건 뭐 챔피언전이나 랭킹 높은 상대를 원하기 마련인데 길버트 번즈는 그냥 그런 랭킹 상관없이 항상 터프한 경기를 보여주고 좀 경기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도 워낙에 화끈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이 급격하게 저하만 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렛츠 댄스!